네, 경제업박식 이번 순서는 김상현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다음 달 2일 출시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 또 CES 2024 디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CES 2024가 막을 내린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CES는 매번 이제 그 주목받는 기업들을 그 키노트 스피치에 많이 내세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CES 2024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키노트 스피치 참여를 했어요. 6개 기업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화장품 기업, 뷰티 기업이라고 하죠. 로레알이 CES 로레알이 기조 연설로 CES 참여했습니다. 약간 생소한데요? 네네. 그죠? 니콜라 이에로님스 CEO가 키노트 스피치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뷰티 지니어스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뷰티 지니어스, 아름다움을 뭐 천재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그렇겠네요. 표현이죠. 예.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요. 사진 정보를 가지고 AI가 그 본인의 피부 상태를 체크해서 화장품을 추천해주고 피부 관리 방법들을 AI가. 네. 예를 들어 앵커님께서 내일 만약에 뭐 마라톤 방송이 있으신데 그 뷰티 지니어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본인 얼굴 사진을 딱 찍으세요. 내일 내가 방송을 한 6시간 해야 되는데 피부 상태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얘가 피부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건조도라든지 한 상태를 체크를 해서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시고 뭐 밤에 어떤 뭐 습기를 어떻게 뭐 미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제안해 주는 거죠. 예. 그 뭐 제품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그 산업 영역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을 접목하는 분야들 CES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재미난 지금 화장품 회사까지 이렇게 CES에서 한다는 거는 이 AI 기술이 굉장히 범용화되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삼성, LG뿐 아니라 HD, 현재, SK 뭐 이 국내 업체들도 참석을 많이 했잖아요. 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활약을 보였습니까? 네, 국내 기업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미국 주최국 다음 뭐 중국 정도 그 다음 국가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번에 이 CES 2024에도 770여 개 국내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했네요. 삼성, LG나 이런 대기업 등은 우리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으로 어떤 것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사실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삼성, LG의 경우에는 사실 가전제품 쪽으로 이번에 많이 내놨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은 제품이 시그니처 올레드 T라는 제품인데요. 투명한 올레드 TV예요. 거대한 TV를 전시해놨는데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화면이 바뀔 때마다 뒤에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 화면도 보였다가 또 이렇게 투명하게 뒤에 장면도 보였다가 이게 투명한 올레드 TV를 제시를 한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삼성전자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이 보안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뭐 삼성전자의 다양한 이 가전용 디지털 디바이스를 서로 연결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를 하잖아요. 뭐 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난방을 켤 수도 있고, TV를 켤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뭐 보안도 뭐 점검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보안 해킹 이런 이슈들이 생겨서 내 개인 정보를 누가 침해하거나 뭔가 해커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유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그런 걸 저도 다른 제품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이거를 케어해주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CES에서는 혁신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소개하거나 또 시상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상 수상은 이번에 116건이었어요. 116건이 수상을 했어요. 네. 작년에 111건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이것도 역시나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권에 오른 기록입니다. 눈에 띄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기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위 로보틱스라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어떤 품목이냐면은 초경량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혹시 앵커님 등산 좋아하세요?
그러면 등산 가실 때 가끔 좀 힘드실 때 있잖아요. 예. 보통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가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예.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이 웨어러블 로봇을 딱 착용하면은 착용하면은 뭐 지금 나오겠네요, 저기. 착용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쓸 수 있어요. 이거 더 빠르게 정상인들보다도 올라갈 좀 수 있죠. 불편하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저거. 이게 예. 뭐 시니어분들 보행에 그렇죠. 좀 불편한 시니어분들은 예. 실제로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1km를 한 30분에 걸으시는 분들이 예. 이 로봇을 착용하면은 한 20분 정도, 한 30%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다른 글로벌 경쟁 업체들보다 예.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벼운 경량화를 시켜서 약 1.6kg이래요. 네. 이걸 착용하는 게. 예. 이걸 착용을 딱 하고 이제 걸으면은 상당히 편하게 우리가 이제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동작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여러 혁신상 기업들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은 제가 매년 CES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네. 이 혁신상을 수상하거나 혹은 이걸 참여하는 것 자체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CES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나 내 서비스들을 뽐내는 자리이긴 하지만 네. 이것이 곧 시장화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네, 실제로 제가 2008년 CES를 최초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한 뭐 15년 정도 됐죠. 그 당시에 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마트 홈이었어요. 네. 집안에 여러 기기들을 연결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곧 다가올 미래인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기술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상용화 범용화 되지 아직도 범용화되지 뭐 지능형 않았잖아요. 홈케어, 그렇죠. 뭐 스마트 디바이스 이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15년 전에 이미 주목받았던 이 분야가 시장화, 상용화까지도 아직까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바로 범용화가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일반인들 분들 입장에서도 이 CES에 꼭 출품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 주목이나 혹은 또 우리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CES 2024의 슬로건이 All Together All One이었는데 뭐 여러 기업들이 기술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네. CES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슬로건 All Together All On 해서 네. 모든 것이 하나의 기기에 올라오고 모든 산업, 모든 기업들이 함께 뭔가 혁신을 만들어간다. 이것을 협력을 강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키노트 스피치에도 6개 기업이 참여했다 말씀드렸는데 예. 산업군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예.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뷰티 기업 로레알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유통기업 월마트도 참여를 했고요. 예. 반도체 기업 인텔, 혹은 헬스케어 기업 엘리반스 헬스, 그다음에 조선 에너지 건설 기업 HD 현대까지 여러 다양한 업종의 이 기업들이 키노트 스피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하는 All Together네요, 진짜. 그렇죠. 예. 여러 산업의 AI나 데이터 활용도가 커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원래는 IT 기업이라든가 뭐 전장 산업 뭐 이런 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산업에 구분이 없어요. CES 참석하는 게 참여하는 게. CES 이번 개막 직전에 IT 업계에서는 뭐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렸는데 바로 애플 얘기예요. 애플이 하루 전이라고 하죠. 비전 프로를 출시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비전 프로가 이게 좀 가상현실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잔칫날 전날 옆에서 또 다른 잔치를 해버려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네. 모양새가 별로 좀. 사실 찬물을 끼얹는 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애플이 이 CES 개막 하루 전날 지난 8일에 네. 비전 프로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공개도 한 출시를 거잖아요, 네, 공개를 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왔으니까 예약 주문하십시오라는 저 것을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지난 8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CES 개막 하루 전날은 이제 미디어들이 이 모든 CES 참여 기업들에게 집중을 해서 이번 뭐 CES는 혹은 이번 테크 트렌드는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인가 예. 상당히 기대하고 주목하는 날인데 예. 하루 전에 비전 프로를 출시를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CES와는 별개로 가겠다. 좀- CES에 주목받는 기업들의 주목도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주목받겠다. 좀 밉상이네. 뭐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이 CES랑 친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92년에 참여 한 번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이후로 약 20여 년간 가장 중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CES와 거리를 두어왔고 어. 자체적인 미디어 행사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상당히 집중하는 기업이고 원래 그래왔죠. 네, 그런 DNA를 또 갖고 있는 기업이죠. 자기들 주도하에 뭐 아이폰이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iOS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자기만의 생태계에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이것을 주도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ES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CES 개막 하루 전날 미디어데이로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아마 할 수 DNA 있겠죠. 좋은데 뭐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길래 그랬냐 이렇게 뭐 이게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제품입니까? 사실 뭐 제가 작년 8월이었나요? 우리 예. 이 자리에 제가 출연을 예, 해서 말씀하시죠. 네, 예. 비전 프로를 예. 소개를 드렸고 그 당시는 시연회의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제품이 2월 달에 미국 시장부터 출시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뭐 여러 이제 미리 써본 뭐 테크 유튜버들이라든지 혹은 애플의 발표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이거를 없는데요. 한마디로 공간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예.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VR 기기를 뒤집어 쓰면은 새로운 가상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업무도 할 수 있고 현실이 여행도 할수 비치면서 있고. 가상 공간이죠. 현실이 혼합 아니에요? 비치는 혼합 현실, 우리 뭐 AR 증강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예. 기능적으로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완전히 현실을 배제하고 컴퓨터 보는 것처럼 화면도 가능하고. 그렇죠. 특정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그렇군요. 형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2015년 우리 애플 워치라는 제품을 애플이 출시한 이후로 첫 번째 신제품입니다. 지난 그래요? 8년 동안 애플이- 모델 변경만 했지 새로운 제품이 한번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처음이다.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예. 약 1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7년간 작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제품 자체가 기존에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라는 제품과 그렇죠. 또 기존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시도했던 AR 네. 제품들과 어떤 차별화가 있을 저도 것이냐.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출시 이후를 봐야겠지만은 생각보다 뭐 대단하게 다르지 새로울 않다? 것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460만 원. 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던데 네. 어떤 뭐 생산성 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됐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 컴퓨팅이 뭐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공간을 새로운 가상 공간으로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업무 쪽에 주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활용시키게 하겠다라는 건데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 협업하는 공간, 뭐 연결하는 공간, 혹은 또 내가 노는 공간, 그렇죠. 뭐 이런 곳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공간 컴퓨팅의 개념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산성 향상의 어떤 영역에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면은 이제 비전 프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오피스 툴들이 있죠. 예.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혹은 뭐 슬랙이라고 하는 협업 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기존 앱이나 기존 오피스 툴과 이 가상 혹은 증강 현실을 연결시키는 형태들로 우리가 구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제시한 내용들이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노트북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죠. 그것을 자체적인 기술로 이 3D 공간으로 트랜스퍼 해주는 기술들을 지원하겠다. 그럼 여러 앱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애플의 트랜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예. 2D 형태로 개발했던 이런 툴들을 네. 3D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2D죠 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앵커님께서 자주 쓰시는 앱들이 있는데 예. 비전 프로에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쓰지 안 쓰죠. 않으시겠죠. 호환이 돼야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내가 자주 쓰던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가 자주 쓰던 앱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3D로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 이제 공급자들에게 기술도 지원하고 네네. 사용자들에게 이런 만족도나 연결성을 얻을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업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업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뭐 장점이나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시장에서 먼저 써본 사람들이 이게 단점 이게 또 지적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크게 단점이라고 할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무게고요. 무거워요. 네. 두 번째 가격이고 세 번째 킬러 앱인데요. 무게는 지금 현재 발표한 바에 따르면 450g이래요. 450g. 감이 잘 안 오긴 그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예.
우리 뭐 조금 젊은 분들은 이제 쓸 때는 뭐 크게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걸 쓰고 1시간, 2시간 있으면은 목이 뻐근해지는 거예요. 아, 피곤하군요. 네, 제가 이제 미국 테크 유튜버들 예. 리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예. 아, 처음에 딱 뒤집어 쓰고는 와, 이거 혁신이다. 여러 기능들이 와, 특이하다. 예. 와, 재밌다. 이런 반응이다가 예. 1시간, 2시간 쓰고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1시간 써봤더니 무게, 2시간 써봤더니 무게, 4시간 써봤더니 무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뭐 2시간, 4시간 쓸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업무 혁신, 뭐 네. 우리가 이제 생산성 이러면은 네. 사실 그걸 끼고 뭔가를 그렇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없는 것처럼 해야지. 그렇죠. 뭐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1시간만 하고 이걸 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쓰질 않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뭐 6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쓰고 있기에는 무게의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격인데요. 3,499달러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의 환율로 460만 원 정도거든요. 아, 비싸다. 예, 비싸죠.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그렇죠.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또 세 번째는 킬러 앱입니다. 예. 우리가 아이폰이 2007년 등장했을 때 아이폰 대중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 앱들은 예. 주로 SNS, 채팅, 사진 앱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예, 예. 내 손 안에 사진 찍고 이것을 SNS로 바로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채팅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내가 들고 다녀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하나 킬러 앱이죠. 구입해 그게 킬러 앱이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대중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예. 지금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XR 기기의 킬러 앱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메타라는 기업이 오큘러스를 밀 때는 주로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예. 들어가서 스포츠를 하고 혹은 뭐 취미 생활을 하고 혹은 게임을 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전 프로를 가지고 똑같이 게임이나 스포츠 뭐 이런 것 쪽으로 어필을 한다라면은 기존 것과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예. 네, 그렇다면 아까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생산성의 여러 툴들을 그냥 트랜스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간이나 증강 현실에 적합한 킬러 앱들을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 그렇군요. 이것은 애플만의 독자적인 어떤 활약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 이 공급 기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맞아요. 이런 앱들을 출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한편 생각하면 애플이 그동안 뭐 가격도 비쌌고 뭐 독특한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해내고 한데 대부분 성공했어요. 그렇죠. 기대할 만합니다.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그죠? 더 나눌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언박싱 CES와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 김상훈 교수님에게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